이틀 전에는 삼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차기 대선 힘들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었는데, 내일은 또 사선들이 모이러 갑니다. 사선들. 아 참,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또 조목조목 밝혀드리고, 우리 스패너님들은 오늘 여기 거론되는 사선들이 11명인가 좀 됩니다. 11명인데 이분들의 국회의원 의원회관실 전화번호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내일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사선 의원들이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지금 주요 일간지 보도된 겁니다. 제가 주요 일간신문을 보도된 것을 샅샅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 장동혁이 있으면 나 공천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소리 아닙니까 이거? 예, 몸 회복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쭉 보도된 걸 보면, 어제 저희들이 방송되고 나서 많은 책임 당원들이 삼선 국회의원들 14명 중에 포항의 김정재 의원 빼고 13명이 일제히 국회의원 회관실로 뭐 전화도 보내고 뭐 서명 작업도 하고, 지금 이것이 단순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한 지 오래된 사람들 사선이면 여러분 4416 거의 14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4년 전에 여러분 국회의원을 했다면은 그때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탄핵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4년 전이면은 이명박 정권 때 들어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 때 국회의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 상황과 지금 정치 상황이 같으냐? 다릅니다. 무엇부터 다르냐? 그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한나라당 책임 당원이 24만 명, 20여만 명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어마어마한 당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10여 년 전 그 정치 문법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반개혁적이고 반시대적인 착오입니다. 착오. 그러니까 시대를 거스르려고 하는 저 사선 국회의원들 누군지 먼저 한 명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제가 사이사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선 국회의원 참석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아 뜨거 이래서 내일 사선들 식사 자리 안 갈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석 예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냐? 1번. 일단 제가 경상도 출신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경상도 출신들,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사사건건 경상도 사투리로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내겠다고 이재명 독재 정권하고 싸워보겠다고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기회주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공천 한번 더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도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개혁 정당이 되려면 경상도부터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김도읍 부산 강서구
윤재옥 달서구 을 대구입니다. 김태호 경남 양산시 을. 이 세 분 제가 말씀드리면, 김동욱 의원은 지난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당에서 공천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 박민식 후보로 공천이 됐는데 공천하면 안 된다, 무공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사선입니다. 여러분, 김태호 의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재명하고 골프 치고 와가지고 개헌 전도사가 돼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김태호 의원 기사가, 인터뷰 기사가 크게 났어요. 이재명과 골프 회동 뒤 개헌 전도사 된 김태호, 국힘 4선 김태호의 변신. 왜긴 왜겠어요? 뭐 약점 잡힌 일 있습니까? 김태호 의원이 왜 갑자기 이재명의 개헌 전도사가 됐냐 이거예요. 예?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옥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 1기입니다. 경찰대 출신으로서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 근데 윤재옥 의원이 뭐 개혁적인 뭐 법안을 발의했다든가, 또는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개혁적인 성향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구 쪽에 사시는 분 계시면 윤재옥 의원에 대해서 뭐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법안 발의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네요. 대구 달서구 윤재옥 전투력 짱이 아니고 빵이네요. 자, 다음 장표. 대구 서구의 김상훈 의원, 경남 양산시 갑의 윤영석 의원, 부산 진구 을의 이현승 의원, 경남 진주시 갑의 박대출 의원. 여기는 조금 그림이 낫네, 그나마. 대구 서구의 김상훈 의원은 한동훈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상훈 의원이 지상파나 종편에 뭐 시사 토크쇼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저 국회의원입니까? 사선입니까? 그것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윤영석 의원, 경남 양산시 갑인데, 윤영석 의원이 무슨 뭐 TV조선 강적들이나 어디 나와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논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장동혁 체제의 개혁적인 성향에 대해서 어떤 좌파 정당 사람들하고 말로 싸우고 미디어 전쟁을 벌였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미해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감이 있냐고요, 존재감이.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분들이 전국적인 존재감이 있습니까? 별로 못 느끼겠는데. 그나마 이현승, 박대출 이 두 분은, 자, 이현승 의원은 지난번 부산 장외 집회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할 때 그 현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현승 의원은 최소한. 박대출 의원, 경남 진주시 갑, 올공에 이번에 나왔죠. 그나마 사선 의원들 중에 그나마 광장에 나와서 국민들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박대출, 이현승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김상훈, 윤영석, 뭐 윤재옥, 김도욱, 김태호, 올공에 뭐 올공 근처에도 안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은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종배 의원은 충북 청주시.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에서 상당히 군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이런 거 강하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입니다. 네, 같은 한시라서 그런가?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종편이나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민주당 패널들하고 싸운 적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종배 의원 사선이라는데. 박덕흠 의원은 이번에 국회 부의장 됐죠. 어떻게 보면 장동혁 당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로 알려져 있죠. 장동혁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을 할 때 박덕흠 의원의 어떤 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박덕흠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입장을 잘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요즘 올바른 말 하잖아요. 한동훈 걔는 우리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나마 사선 의원들은 뭔가 좀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한 줄 더 있습니까? 자, 잠깐요. 지금 처음부터 이게 장표가 3장인데 한 번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사선 의원들 의견 수렴하는 식사 자리에 참석 예정인 사람들입니다. 영남의 부산 강서구의 김도욱,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옥, 경남 양산시 을의 김태호, 그 다음 대구 서구의 김상훈, 경남 양산시 갑의 윤영석, 부산 진구 을의 이현승, 경남 진주시 갑의 박대출, 그 다음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한기호 의원, 충북 청주의 이종배 의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국회 부의장 박덕흠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안철수 의원, 이렇게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예? 자, 카드 뉴스 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삼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밥 잘 먹고 나서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대선이 어렵다. 장동혁 대표라는 메신저가 훌륭하지 않다. 당협위원장 전원 물갈이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이런 내용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질타와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사선 의원들은 내일 회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라도 보시고, 오늘 이 방송이라도 보셨으면, 야, 내일 저기 갔다가 또 어떤 봉변 당할지 모르겠다. 굳이 모여서 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제 삼선 회동 이후에 전해지는 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이미자 의원이 이번에 정책위 의장 내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 회의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겁니다. 이미자 의원이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위계 타개하자는 선언문 내자 이런 동향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정점식 중심으로 위기를 타개하자, 이 선언문을 내자 했는데 이미자 의원이 콕 집어서 반대했다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한심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응?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밥 잘 먹고 말이죠. 밥 잘 먹고 이게 뭐냐 이거. 응? 그래서 이미자 의원은 반발했다. 즉 이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무슨 소리냐? 장동혁 대표가 이 개혁을 하려면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멤버들에게 역할을 줘야 됩니다. 이미자 의원이 만약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역할을 안 받았다면 저 자리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했으면 정점식 중심으로 뭉쳐서 위기 타개하자, 장동혁 필요 없다 라는 선언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자 의원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정책위 의장 내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면은 장동혁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미자 의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드 뉴스. 올공에 총출동하는 다선 중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누가? 여기 보세요. 있습니다. 조배숙 5선입니다. 저분은 5선입니다. 전라북도 출신이죠. 안철수 국민의당에도 있었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또 왔죠. 오선의 전북 도당위원장 조배석 의원은 올공에 나와서 태극기 흔듭니다.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 다음 나경원 의원 오선입니다. 서울 동작구 을. 나경원 의원은 수차례 나왔어요. 올공에 나와서 뭐 그림도 그려주고 피켓도 써주고 같이 태극기도 흔들고 봉사활동도 하고. 조배숙 나경원 의원 같은 오선의 여성 의원들도 저러고 있는데 영남에 그러니까 할배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할배당 주로 법조 경찰 출신들 영남에 딱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는데 딱 차고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4번 5번 하면 뭐하냐고요. 뭐해. 저렇게 오선하고 여성 의원들이 올공 나와서 그 무더운 여름에 폭염을 이겨가면서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영남에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는 그런데 말이죠. 박대출 의원 4선입니다. 경남 진주시 갑. 이번에 8.15 올공대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저 연설 장면입니다. 사진이 캡처되어 있네요. 안철수 4선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은 말은 똑바로 해요. 좀 사투리를 쓰자면 말은 쪽바로 한다고요. 이번에 재판에 나가서 말하신 거 보십시오. 발언한 내용. 이번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복당, 한동훈 복당 우리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선 의원들 중에 5선, 4선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올공에 나왔던 조배숙, 나경원, 박대출, 안철수 이런 다선 의원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자, 오늘 보여준 장표 3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부터. 내일 회동 예정인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어렵다. 의견 수렴하려는 4선 의원들 명단 다시 한번 봅시다. 부산 강서의 김도읍,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호, 경남 양산시 을의 김태호, 대구 서구의 김상훈, 경남 양산시 갑의 윤영석, 부산 진구 을의 이현승, 경남 진주시 갑의 박대출,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한기호, 충북 청주의 이종배,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 경남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자, 이 11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진회동이 카드 좀 내리시고 지금 주요 일간지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내일 이 모임이 잘 되겠느냐, 한마디로 잘 안 될 거야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중진회동 찻잔속 태풍이 될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비겁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진들 중에 3선, 4선 중에 오늘 이건 주요 일간지의 다 관측 전망 기사입니다. 총대 맬 사람이 없어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맬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3선 의원들 여러 명 있죠. 14명 중에 13명. 그리고 오늘 4선 의원 내일 참석 예정인 11명 중에 누구? 야, 장동영 몰아내자! 라고 총대 맬 사람이 없어요. 왜 없나? 그렇게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데 어떻게 정치하고 그동안 10여 년간 정치했습니까? 장동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정면으로 장동영 지도부에 들이박으세요.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 맬 사람이 없어. 완전히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차기 총선 공천이나 좀 받을까. 지금 뭐 3선, 4선들 뭐 회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국민의힘의 뭐 개혁과 국민의힘의 혁신과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어떤 혁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에 공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니까 책임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거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어요 이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맬 수 있는 강심장, 맷집을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3선, 4선 의원들.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방송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총선 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대 여성 경찰관인가에게 인터뷰를 해요. 총선 백서 취재팀이. 당시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40대 여성이 뭐라고 답했느냐. 암탉이 울면 집안이 폭삭 망할 것 같다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던 할배당, 법조당.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이걸 깨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상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남 출신, 법조 출신, 경찰 출신,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되어 있는 정당이 무슨 국민들과 공감을 하겠습니까? 남의 당 이야기지만 민주당 또는 좌파 정당을 보세요. 현장에서 삶의 그 체험 현장에서 빡빡 기던 사람들, 완전히 아스팔트에 헤딩했던 사람들이 구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자라서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당원들은 오로지 선거할 때만 동원하는 대상, 주인공은 배지단 자기가 주인공이고 책임당원들은 그냥 들러리. 그런 정당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이제는 책임당원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왔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개혁적인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절대 집권하기가 힘들 거예요. 국민들과 함께, 책임당원들과 함께 집권하는 우파 정당을 만들어내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절이 싫으면 중들은 떠나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윤리위 앞에 엎드린 4명의 인물들. 진종호, 오늘 보도된 걸 보면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진종호 한국말 못 알아듣나라고 이야기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모양이죠.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을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본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왜 무소속 의원을 돕냐 이거예요. 가서 박민식 후보를 도왔어야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가. 조경태, 자기가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 자기도 선거에 같이 참여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기가 없는 거죠. 근데 어이없게도 김문수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전부 징계해야 됩니다.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김문수 교체 시도했던 그게 언제 일인데 지금. 지금 본인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왜? 저 비겁한 거죠 사실은. 대구의 권영진, 울산 울주의 서범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답니다. 윤리위 앞에 오면은 이 정도 수준의 발언밖에 못하면서 돌려차기 한번 해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또 열받는다고 김천의 송원석 전 원내대표, 또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고 흔들어 제끼는 나는 왜 좋은 상임위 안 보내주는 거야? 조경태, 자기도 참여한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떨어졌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추대한 박덕흠 의원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내란 정당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런 자를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 김무성 대표 시절이었을 거예요. 다시 이 새누리당으로 받아준 게 실책인 거예요. 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진정호 의원 마찬가지죠. 비례대표인데 본인이 지금 서 있는 포지션이 어딘지를 몰라. 응? 쉽게 이야기하면 빨간 유니폼 입고 축구하는 팀, 파란 유니폼 입고 축구하는 팀인데 자기는 흰 유니폼 입고 축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국민의힘은 구조조정 중. 여러분, 구조조정하면은 시끄럽습니까? 안 시끄럽습니까? 시끄럽죠. 아, 나 좀 더 다니고 싶은데 나 좀 자르지 말아줘.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리 지는 사람들이 어떤 거죠? 아, 나 좀 자르지 마라. 나 좀 더 다니고 싶은데 더 다니고 싶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응? 조직을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구조조정, 장동혁 대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스가 전해졌죠. 차기 총선 출마 불가능한 4명 나왔습니다. 이름 누구죠? 조경태, 부산 사하을, 권영진, 대구 달서병, 울산 울주군의 서범수, 비례대표 진정호. 지금 서범수 의원은 징계 10개월 받았거든요. 저기 당원권 정지가 10개월인가? 자, 봅시다.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자, 서범수 의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서범수 의원은 10개월입니다. 당원권 정지. 당원권 정지 10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여러분, 제명이 있고 출당 조치가 있고 당원권 정지가 있습니다. 제명하고 출당 조치하려면은 복잡해요. 당원권 정지가 좋아요. 그냥 윤리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들겨 버리면 그만입니다. 서범수 의원은 이제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기 때문에 차기 총선에서 출마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당협위원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당원권이 정지됐으니까. 당원이 아닌 거지.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국회의원 배지는 유지하는데 당원이 아닌 겁니다. 당원권이 홀딩 됐어요. 홀딩.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할 수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 출신 누군가가 울주군 당협위원장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데? 그런데 이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울산시당 위원장이 되었잖아요. 권영진 의원은 얼마 전에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었잖아요. 시당 위원장 자리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울산의 시당 위원장을 박성민 의원 등이 거론됐거든요. 재선이니까. 자세한 내막은 제가 팩트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은 자제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당협위원장 자리도 내놔야 돼요. 그러면 울산에 지금 울주군의 당협위원장 새로 공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당위원장도 새로 뽑을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조경태 의원. 조경태 의원은 가장 긴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2년 6개월이면 여러분 다음 총선 끝나고 나서도 한 1년 남습니다. 그 말은 정치 그만해요 이 말입니다. 조경태 의원 정치 그만하세요. 이제 30대 중반에 민주당으로부터 시작해서 3번, 보수정당에서 3번, 6번 국회의원에 서면 대체 그만하세요. 부산 사을에 이번에 당협위원장 지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많습니다. 부산에. 부산 출신 좋은 사람 많아요. 김민수도 있고 많다니까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르신들 고향이 김해지만 부산 출신들 많습니다. 여러분 당협위원장 공부하면 됩니다. 김민전 의원도 부산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출신 중에 좋으신 분들이 당협위원장으로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사흘 비었습니다. 이제 사흘로 부산 출신 정치인들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권영진 의원. 권영진 의원은 대구 달서병입니다. 달서구가 인구가 많아서 가벌병 3군데가 있습니다. 권영진은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 이거 다음 총선 못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구 달서병, 대구 출신 좋은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 대구 달서병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당협위원장 지원하세요. 그리고 대구시당 위원장도 바꿔주세요. 부산, 대구, 울산, 이거 뭐 TK, PK 자리 하나씩 비네요. 그죠? 가시기 바랍니다. 진정호 뭐 비례대표 이거 말할 것도 없고요. 방송 나와서 대표팀에게 도전하던데요. 도전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가, 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면서 정치해 온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소위 말해서 여러 당,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이게 사실 뿌리를 찾아가면 3당 합당부터 1990년 5월에 있었던 3당 합당,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부터 이게 사실은 잉태가 된 거예요. 서로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정파들이 모여서 거대 여당을 만들다 보니 뭔가 좀 튀는 소리를 해도 용인이 되는, 다만 그 당시에는 총재라는 게 있어가지고 김영삼 총재, 노태우 총재, 김종필 총재 계파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총재가 조용히 해! 이러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마음껏 자기 당 해당 행위하고 내부 총질하고 이건 살아있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어른 같은 선배 정치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유리한데 줄 서가지고 어떻게 다음 배지를 한번 더 달아볼까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규율을 잡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군기 잡아야 된다. 버르장머리 없고 내부 총질하고 이런 자들은 군기를 좀 잡아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종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제 징계 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죠.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별 실효적인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이제 정치계에서 떠나시고 권영진, 서범수 두 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마시고 진종호는 원래대로 체육계로 돌아가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할 사람 줄 서 있습니다. 20, 30, 40 국회의원 잘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들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이 징계받은 뭐 이런 사람들 말고라도 당협위원장 재선출을 오늘 의원총회 또 한답니다. 해서 또 최고위원회도 열릴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 전원 전국에 253곳 253곳에 당협위원장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시도하는 당원 투표를 하자.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구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안한 현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에. 왜 불안하지? 그동안 사실상 경쟁이 없이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었던 게 경상도 지역의 국민의힘 배지 카르텔 아닙니까? 한번 국회의원 되면 잘하든 못하든 한 3선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하자 없으면. 왜? 인지도가 깡패니까. 경상도 지역에 한번 짝대기만 꼽으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당선만 되면 어깨에 뽕 들어가고 의원님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후보들이 의원님 사또 행차 이런 식으로 정치해 놓았으니 무슨 거기서 효율적인 정치가 나오고 정책 대안이 나오고 집권 여당이 되겠다는 결기와 투지가 나오겠습니까? 오로지 내 배지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이거 거의 조선시대 구한말에 노론 소론들 하는 짓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뭔가 혁신적인 아젠다를 선점하고 대통령 권력을 가져오겠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 지역에 더 젊은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을 내가 모셔서 내가 후원해 주겠다. 이런 정치인 없습니까? 경상도에서.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보수 정당 족보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저런,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잖아요. 대구 경북 출신이잖아요. 그런 영웅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라는 어떤 족보가 유지되는 것이지, 그런 영웅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남 정치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영남 배지들 중에 저 사람 진정으로 우파인가? 가만히 보면 우파가 아니야. 선비당, 할배당, 법조당 이거 아니에요? 이제 당원들은 그런 게 지긋지긋하다 이 말입니다. 좀 바꿔줘! 이 또 고함을 치게 되네. 바꿔달라는 겁니다. 근데 어제 사선 중진들 회의하자 이 불방돼 버렸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선들 만나서 뭐 지금 여러분 이번에 3선들 모여서 뭐 장동혁 최전호는 차기 총선 대선 안 된다. 장동혁의 메신저 역할이 훌륭하지 않다. 당협위원장 전원 물갈이 안 된다. 정점식으로 뭉치자. 이거 4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이미자,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무려 10,000명이 넘는 책임당원 앤드 지지자들이 규탄 성명서를 당 대표실로 보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28시간 만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절규하고 열받았는지 아시겠죠? 사선 중진들이 겁먹었나? 응? 겁먹었나? 이게 여러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지금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3선 이상 중진들 상당수가. 당원들이 이제 막 나서서 삼성전자 주주총회 하면 여러분 어떤 분위기 연출되는 거 아시죠? 주주들이 막 손들고 일어나서 뭐 경영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적하고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정당은 왜 그게 안 되냐고. 정당은 당원들이 주장하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당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화러같이 펄펄 살아있는 그런 정당. 그런 정당이 돼야 대통령이 나오고 집권을 하지. 맨날 할배 당만 앉아가지고 에헴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래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국민들의 수준이나 이런 어떤 당원들의 수준 맞아요? 그게 눈높이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지금 겪기 시작했더니 뭐냐? 한마디로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지금 국민의힘은 구조조정 중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 말씀 드립니다. 근데 오선 의원들이 어제 저녁에 이제 이게 보도자료가 7시 40분쯤에 기자들에게 릴리스가 됐거든요. 4명 징계. 그랬더니 이제 오선들이 반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군가? 용산의 권영세 의원 뭐라고 했냐? 장동영 물러나야 된다. 그래야 전투력이 높아진다. 이야 완전히 저는 권영세 의원이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톤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뭐 머리를 깎았다거나 뭐 단식을 했다거나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권영세 의원의 장인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총무수석했습니다. 뭐 그런 인연으로 뭐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권영세 의원이 전투력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또 뭐 법조인 출신이고 좋아요. 다 좋아요. 뭐 정치 경륜도 아주 길고. 근데 권영세 의원 입에서 전투력이라는 이야기 나온 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전투력이라면 뭐 예를 들면 이진숙, 뭐 김민전, 뭐 김태규, 김민수, 뭐 신동욱 뭐 이런 사람이 전투력 하면 좀 서로 매치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권영세 의원이 전투력 이러니까 이게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이게. 그동안 전투력을 발휘했습니까 본인이? 본인이 전투력 발휘했어요. 지난번 대선 후보 새벽에 교체하는 그 시도 장본인 아닙니까? 쌍권 권영세 권성동 그래놓고 뭐 전투력. 김기현 의원도 요즘 이상해요. 울산의 김기현 의원 5선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요즘 한동훈 세력하고 아주 밀착되는 것 같죠. 뭐 세미나에도 가고 쫙 한동훈 세력이 밀착되는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 전부 교체하면 대여 투쟁력이 떨어진다. 아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협위원장, 사고 당협위원장은 빨리빨리 갈아치워줘야죠. 그리고 현역이라 하더라도 뭔가 이 지역구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면 새로운 사람하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근데 당협위원장 교체하면 대여 투쟁력이 떨어진다. 근데 지금 그럼 당협위원장이 다 있는데도 대여 투쟁력이 이렇습니까? 맨날 당대표나 공격하고 내부 총질이나 하고 한동훈이나 따라다니고 선거에 돕고 무소속 후보. 제가 북구갑에 출사를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상세하게 못 드릴 텐데 부산만 해도 17명 국회의원 중에 박민식 후보 지지 유세 온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주진우 김매 지지 연설 한 번씩, 안철수 의원 2번, 김민전 의원 2번, 나경원 의원 1번, 나머지 그럼 부산국회의원 15명 어디 갔어요? 대여 투쟁력 좋아하시네. 자기들 할 도리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윤상현 의원 페북에다가 오늘 아침에 장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장동혁 대표가 정적 재고용 징계 정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내 분란, 당내 분쟁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당내 분란, 당내 분쟁이 아니고 잘못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징계, 아까 4명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조경태 왜 날아갔습니까? 조경태가 왜 2년 6개월 당원권 정지했습니까? 본인도 같이 출전한 국회 부의장 후보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박덕흠 의원한테 밀렸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자숙하고 박덕흠 의원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 보도자료에 보면 민주당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뭐 야당, 여당 법력들한테 싹 전화해가지고 박덕흠 떨어뜨려야 된다고. 그게 뭐 당내 분쟁, 당내 내분입니까? 그건 해당 행위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게 윤상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적 제거용 징계 정치가 많습니까 이게? 조경태 의원의 행태를 보세요. 권영진은 어떻습니까? 자기 좋은 상임위원이 배정 안 해준다고 가서 쌍멱살을 잡았잖아요. 직전 원내대표, 현재 원내대표. 그게 당권 경쟁, 정적 제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범수 의원 마찬가지죠.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돌려차기 피해자가 곧 참석하는 그 토론회장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이건 언어 폭행입니다. 언어 폭력. 이게 정적 제거용 징계 정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진종호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발보다는 손을 잘 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했잖아요. 이게 정적 제거용 징계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상관이? 이래놓고 뭐 다시 돌아오세요. 오선들. 정적 징계용 징계 정치한다고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오늘 이 방송 전에도 보니까 김태호는 삼선입니다. 양산의 김태호. 이재명하고 골프 치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본인의 임기를 뭐 줄여서라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개헌 전도사로 지금 변신한 김태호도 징계보다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말씀은 어쨌든지 장동혁 체제가 힘을 못 쓰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은 페북 스레드에 다 뿌려버립니다. 방송 끝나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올공이나 당내 투쟁력에 맹활약 중인 중진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 6분 되는데 첫 번째 조배숙, 나경원, 안철수. 요즘 뭐 맹활약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조배숙 의원 5선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지금 비례대표죠. 전북 도당위원장. 나경원 의원 5선입니다. 서울 동작구 을. 그 어렵다는 험지 동작구 을에서 지난번 낙선했지만 이번에 당선돼가지고 엄청 맹활약하고 있죠. 본인이 아예 개인적으로도 올공에 와서 국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안철수 의원 마찬가지죠. 이번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면서 법정에서 딱 이야기하죠. 계엄 때 벌어진 일을. 그리고 한동훈 뭐 일당들은 우리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엄청 맹활약하고 있죠. 이런 중진들도 있습니다. 이걸 기록으로 다 남겨놔야 돼요. 페북, 스레드 다 뿌려버려야 돼요.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다 뿌려버릴 거예요. 그 다음 중진들. 여러분 이철규 의원 3선, 강원 동해태백 삼척 정선, 박대출 4선 경남 진주갑, 이미자 3선 경북 상주 문경. 이분들은요 별 소리 안 하지만은 뒤에서 돕는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장동혁 그 대표를. 이런 3선, 4선, 5선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가 그나마 버티는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뭐 윤상현, 김기현 또 누구죠? 권영세. 정말 이 당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이죠. 맹활약하는 이런 중진들은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계 하나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중진들이 왜 이런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전체 몇 프로냐? 30%입니다. 110명 중에 30%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3선 국회의원이 14명으로 13.6%, 4선이 11명으로 10%, 5선이 7명으로 6.4%, 6선이 2명입니다. 1.8%. 6선이 누군지 아세요? 주호영, 조경태입니다. 주호영, 조경태. 딱 이야기하니까 아시겠죠? 아이고 뭐 국회의원 뭐 6번 해봤자 한국 정치계에 별 도움도 안 되네. 주호영, 조경태. 에? 그러니까 3선 이상이 30%다. 이건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초재선 비율이 거의 70%쯤 돼요. 중진들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다음 카드 뉴스. 4선 이상이 국민의힘이 더 많습니다. 4선 이상. 제가 오늘 아침에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4선 이상 중진이 국민의힘이 18%, 민주당이 13.7%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할배들이 많이 있다 이 소리죠.
응? 국회의원 할배들이 국민의힘에. 그러면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도 있고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데 왜 맨날 대통령 탄핵시키고 선거하면은 지고 왜 야당이 되냐 이거예요. 그럼 4선 이상 누군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 부산 강서의 김도읍 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북구갑 선거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그 한동훈이 줘야 된다. 이 소리 했던 사람 아닙니까? 김도읍. 충북 충주의 이종배, 대구 서구의 김상훈, 한두 군데 정책위원장 했죠. 부산 진을의 이현승, 경남 진주갑의 박대출. 박대출은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충북 보원옥전 영동계산 박덕흠 의원은 국회 부의장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어떻게 보면 정치권으로 불러낸 사람이 박덕흠 의원입니다. 경남 양산갑의 윤영석 국회의원 여러분 아세요? 들어봤어요? 윤영석 의원 이름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종편이나 뭐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민주당 패널하고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윤영석 의원이? 윤재옥 대구 달서 윤재옥 의원도 뭐 어디 나와서 막 프로파간다 잘하는 거 보셨어요? 안철수 지금 맹활약 중이죠. 김태호 경남 양산을 이재명하고 골프 치고 개헌 전도사로 변신한 김태호. 경기 평택을의 유이동은 이번에 재보궐선거 들어갔는데 당선되자마자 장동혁한테 반기 들었죠. 대충 이름 들어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 5선 한번 봅시다. 한기호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한기호 의원도 굉장히 친한동훈이죠. 울산 남구을 김기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조배숙 의원 5선 맹활약하는 누님 국회의원들. 그리고 나경원 마찬가지고. 근데 나머지가 누구냐? 윤상현, 권영세. 이게 5선입니다. 그리고 6선은 누구냐? 조경태, 주호영입니다. 여러분 딱 보면 이 견적이 나오시죠? 여러분 견적 딱 뽑아오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4선 의원 비교한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민주당보다 많은 거. 네. 국민의힘이 4선 이상 중진이 민주당보다 한 5%포인트 많습니다. 약 5%.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조정 해야죠. 그 자리에 젊은 사람들 박아내야죠. 젊은 사람들. 청년 정치인들. 물갈이해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즉 장동혁 당대표의 장동혁 체제에서의 지금 어제 4명의 징계는요, 당권 투쟁이나 내부 권력 투쟁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등 이런 쇄신한 움직임은 이른바 국민의힘식 구조 조정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특히 경상도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권력을 다시 가져오는 집권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권력을 가져오는 집권을 하려면 책임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들 공천하고, 이 사람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이재명 독재 정권과 한판 붙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조정. 장동혁 대표 체제의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이번에 이걸 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만년 야당, 경상도 자민련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